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구당 부활론을 제기했다는 게 일단 알려졌다는 게 뉴스고 차기 당 대표의 어쨌든 지지 여론을 조사하면 계속 같은 최선두권에 나온다. 하나하나 해보죠. 지구당 부활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개혁 차원에서 예. 각 지역에 예. 그 지역 사무실 있잖아요. 예. 정당에 예. 지구당이라는 거. 그래서 옛날엔 지구당이 있었죠. 지구당이라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정당법상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위원장이 다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고 예. 변형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장,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지역 그러죠. 당협위원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현실화하자는 거죠. 아. 현실화하자는 건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구당을 부활하겠다고 예. 얘기를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예. 지금 정치에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아무 말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하고 이제 본인하고 같이 했던 그 원외위원장들 몇 분 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눈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구당 자체의 부활 문제를 떠나서 이걸 논의하려면 다음 당 대표가 예. 이재명 대표하고 논의할 사항이죠. 다음 당 대표가 당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하고 논의할 사항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걸 뭐 의원을 제기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당대표 이 전당대회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으로 떠올랐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친한 위원장들하고 했다는 거는 당대표 출마를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이제 당대표로 기울어 가지고 예.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와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년 9월까지 또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가려면 그렇죠. 국힘은 1년 반 전에 대선에 나갔으면 1년 예. 반 전에 대표를 그만두라고 그러기 그랬죠. 때문에 결국에 못 나올 것이다. 예. 못 나올 것인데 아마 좀 잊혀지지 않으려고 예. 저런 행동을 자맹을 통해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후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출마를 안 나올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치 고수분들이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좀 내공이 있는 분들은 예, 출마 그러니까 안 하는 쪽을 전망한다. 한 이거죠. 번만 소개시켜드리면 김종인 박사 같은 경우는 예. 언론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 결국에 출마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어디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도 전망하더라고요. 안 하는 쪽이 낫다는 쪽 얘기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그 총선 백서 특위도 계속 하여튼 뭐 화제가 되던데요. 여기가 하도 이런 논란이 되니까 백서가 나와도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신선도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요.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예.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적극 지지층들이 예. 너무 미리 그냥 저 조정훈 백서 예. 그 편찬 쪽에 예. 공격을 너무 많이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론을 가지고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막 지지하는 분들은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막 대통령 책임이 9고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 1이다. 예. 대통령 책임이 100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대통령이 다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이미 해버렸잖아요. 예, 예. 그리고 총선이란 건 어찌됐건 간에 다 놔두고 예. 지난 정부의 2년 동안의 정부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예. 평가 받았잖아요. 예. 의석수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9, 예. 한동훈 책임이 1이란 건 뭐냐면 대통령 부부 때문에 선거 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분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하자면은. 공천 그러면 뭐하러 그 당에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대통령 그 내외의 부정적인 그 국민적 평가가 예. 그분 낙선한 지역에만 수도권에만 있었습니까? 예? 강원도에는 없었어요? 부산에는 없었어요? 대구 경북에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서도 나경원 의원은 왜 당선됐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었잖아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것은. 그런 대통령
저 부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들의 개인 역량의 차이로도 당락에 갈리는 게 있었다. 그리고 선거에 예. 백서라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패배 요인을 잘 찾아서 예. 다음 선거에 대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 대통령의 책임, 예. 그다음에 그 선거를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책임지는 선대위의 책임, 예. 그다음에 후보 개인의 책임 예.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 조정훈 백서 팀의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조정훈 백서 팀도 좀 잘못한 것이 예. 본인이 대표 나올 것처럼 그러니까요. 흘려니까 이제 이게 그 진정성이 없어지고 선수하고 심판 같은 게 어딨냐. 당장 그런 그렇죠. 비난이 그러게 나오고요. 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막 조정훈 그 의원에 대해서 막 이제 공격을 해버린 거니까 백서의 본래 의도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막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저는 차라리 예. 이럴 바에야 그 새로운 대표 뽑히고 나서 백서 내는 게 낫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한동훈 그 지지층 하는 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예. 차기 대권 3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또 3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이 여당 구성원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좀 차분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팬들도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오늘 석간에도 그렇고 북한에서 무슨 분뇨 풍선을 보내왔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불쾌하기도 한 그런 그 뉴스가 나왔던데 그 사진 준비된 걸 있으면 좀 띄워주실까요? 저 사진이 나옵니다. 참.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온갖 국내 정치적인 뭐 소위 정쟁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늘 이 휴전선 이북에 북한이라는 우리의 적대 세력 그 이상의 이 집단과 머리 이고 살아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정말 이 안보 불감증 예, 안보 불감증. 그리고 이 국가 안위에 예. 안보를 여기 중요시 얘기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은요 또 색깔론이라고 그러고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사실은 뭐 엊그제까지 우리 한중일 뭐 이제 삼국 정상회담 하는 그 와중에도 또 발사체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ICBM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예, 준비하는 과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비판을 안 하고 그런 것도 비판하면 색깔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요. 예. 말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시절에 대통령이 한없이 북한한테 프렌들리하게 프렌들리한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예. 북한한테 잘해줘 버리고 그래갖고 오직했으면 지금 다 나오잖아요. 트럼프고 볼턴이고 그 사람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 저 사람 북한을 너무 이해하니까 우리 회담에 빼라고 막 그랬다는 그런 거야. 미국 자료가 다 지금 나오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안 한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전 아닙니까? 심리전. 예. 심리전 한다고 그래가지고 개소해서 이 휴전선 부근에 정찰 자산 다 철수해 불고 확성기 다 내리고 예. 심리전 한 게 확성기가 심리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삐라 예. 저쪽에 선전 보내는 거, 예. 그 보내는 모든 거 그 그 법 만들어 봤잖아요. 예. 김여정법. 예. 김여정이 하명했다가 법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니까 북한이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 한 150여 개 정도라는데 지름 2, 3m의 대형 오물 풍선이 파주 동두천에서 확인됐다고 하고요. 뭐 일부는 바람이 실어서 저쪽 호남이나 영남권까지 비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가축 분비물을 포함하는 거름을 비롯해서 담배꽁초, 폐건전지 이런 각종 오물이 드는 그런 봉투가 딸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제 동족이 아니다. 아예 일부러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호칭하는 게 오히려 이제 적대 세력으로서 더 그렇죠. 강렬하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위험신호일 수 있는 건데요. 위험신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우린 어쨌든 동족끼리 차마 넘어서 안 될 선이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이거는 뭐 느끼게 불쾌하기도 하고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진짜. 정말로 이 부분에서 냉정하게 그 경제하고 더불어서 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예.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예. 토론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전 단계로 예. 다시 원상 회복되는 것이 저는 정상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에 있어서 최소한 그 안보 그렇죠. 관련된 그 수준은 그 정도가 가야 된다 말씀인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